안녕하세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류기 생성에 대한 발표를 할 팀 예스의 조현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 모델 구현 과정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희 중간 발표까지의 성능이 적절한가를 분석하여 다시 데이터 증강으로 넘어가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색이 있는 엠리스트로 0부터 9까지의 숫자, 정경색 7가지, 배경색 7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6만 개의 데이터입니다. 저희 모델의 목표는 이미지 내 정경과 배경을 구분하여 각 영역의 색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촬영 업계에서는 도로 표지판, 차량 번호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숫자와 색깔을 각 클래스별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차량 표지판 등의 객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99% 이상의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숫자 식별 정확도와 색상 식별 정확도를 높게 유지하는 모델 구현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가 흐릿한 데이터셋의 문제점은 필로우의 이미지 인핸스 모듈을 활용해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함수를 만들어 이 선명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굵기가 얇은 숫자를 파악하여 이를 팽창시키는 과정을 진행해 학습의 성능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픽셀값 0의 비중을 계산해 저희가 설정한 임계값보다 많으면 이미지가 작고 얇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팽창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와 배경을 구분하기 위해 경계선을 선명하게 강조한 전처리를 진행하여 이미지가 흐릿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미지의 경계를 추출하여 이를 강조하고 선명도를 증가시킨 후 다시 원본 이미지와 합성해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증강입니다. 데이터 증강의 경우 폰트를 다양하게 하여 데이터셋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서 중간 발표에서 358과 479의 분류 정확도 성능이 비교적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폰트를 최대한 다양하게 하면 성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폰트를 73개의 폰트를 추가하여 데이터 증강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기존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폰트를 입힌 데이터셋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조정한 비율마다 학습 결과의 차이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증강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엠리스트 폰트와 추가한 폰트를 6대4, 5대5, 4대6의 비율로 설정해서 제일 좋은 값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4대6이 제일 학습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 총 10만 개의 데이터셋을 생성했고 각 숫자와 정경, 배경색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추가 후 라벨별 분포도가 비교적 균등하고 데이터 값들이 0에서 255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스케일링 기법은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 10만 개의 데이터셋을 4대6의 비율로 기존 엠리스트와 추가 폰트로 생성했고 이 데이터셋을 8대2의 비율로 훈련셋 8만 개, 테스트 데이터셋 2만 개로 나눴습니다. 저희의 선정 성능 지표는 정확도인데요. 실제 환경에서도 예측한 모든 종류의 라벨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고 데이터가 균형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왜곡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 저희는 정확도가 적합한 성능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피처가 매우 많고 고차원적인 비선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잡도가 큰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모델을 정해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중간 발표 때 비교했던 KNN 그리고 SVM을 제외하고 새로 XGBoost와 LightGBM을 추가로 하여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세 모델 모두 정확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학습 시간에서 기대했던 라이트 GBM이 XGBoost보다도 더 긴 학습 시간이 걸려 결국
학습 시간이 압도적으로 빨랐던 랜덤 포레스트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모델 학습 결과로 먼저 기존 엠리스트와 추가한 폰트를 각각 다른 비율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앞서 세운 가설대로 6대4, 5대5, 4대6으로 각각 비교한 결과 4대6이 제일 다양하게 학습이 되어 숫자 라벨 96.49%, 정경색 99.9%, 배경색 99.98%로 제일 성능이 높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진행한 전처리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파라미터를 최저값으로 찾는 실험입니다. 먼저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해 저희는 랜덤 서치를 시행했는데요. 코드 실행 속도가 느려서 랜덤 서치의 이터레이션을 30번으로 실행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나온 값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해서 기준 파라미터 값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선명도의 경우는 원본 값이 1.0으로 되었고 랜덤 서치와 추가 실험 진행 후에 최저값이 2.0인데 저희는 또 다른 실험들을 통해 1.0에서 4.0까지 0.5씩 증가하면서 실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팽창은 최저값이 3.0인데 1.0에서 7.0까지 2씩 증가를 시켰고요. 팽창의 임계값 값은 0.689로 최저값이 나왔는데 저희는 0.5에서 1.0까지 0.1씩 증가시키며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크기 값은 최저값이 2.0으로 나왔는데 1.0에서 5.0까지 7가지 값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파라미터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선명도부터 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정한 기준값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값을 찾아 최종 2.5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팽창입니다. 팽창 크기와 팽창 픽셀 0 임계값 중 팽창 크기는 기준값 그대로 3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임계값의 경우 0.7이 0.689보다 미세하게 좋은 결과로 이를 최종값으로 수정해서 택했습니다. 경계선의 파라미터의 결과 기준값과 동일한 값을 보여 이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최종 선정한 파라미터 값과 이에 따른 성능입니다. 선명도 2.5, 팽창 크기 3.0, 팽창 임계값 0.7, 경계선 크기 4.46으로 파라미터 값이 정해졌고 최종 성능은 숫자 라벨 96.83%, 정경 색상 99.93%, 배경 색상 99.97%로 나왔습니다. 중간 발표 때와 비교하면 5를 3으로 예측한 비율이 3.65%에서 2.74%로 7을 9로 예측한 비율이 3.35%에서 1.95%로 8을 3으로 예측한 비율이 2.67%에서 1.06%로 개선이 되었고 색깔 라벨은 전과 같이 100%에 근접하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RGB 값을 7개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색의 범위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255, 0, 0의 빨간 값은 오른쪽과 같이 범위로, 빨간 계열의 범위로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엠리스트는 범위가 아닌 특정 값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고요. 따라서 저희는 범위로 색깔 정의를 해서 해당 구간 안에서 RGB 값을 랜덤으로 할당해 이전 상황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모델을 활용 가능하고자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모델은 색상 정의를 특정 값에서 범위로 변경한 이후 3차원 데이터가 되는데 이를 2차원 데이터로 변환하면서 데이터셋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면 트리 개수가 많아지면서 랜덤 포레스트의 학습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너무 느려진다고 판단을 하여서 다른 모델을 알아보던 중에 KNN이 유사성을 기반에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복잡도에 따라 학습 속도 증가가 기하급수적이지 않아 이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저희가 예상한 실용적인 목표에는 크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크고 정교한 모델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